이번 강좌에서는 그 C 언어의 마지막 부분인 그 전처리기, 프리프로세서라고도 하는데 전처리기라는 개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C 언어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처리기란 그 프리프로세서란 그 어떤 본 작업을 이제 중심 작업이죠. 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작업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처리되어야 할 작업을 이행하는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작업을 일컬어 이런 어떤 본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선행 처리되어야 할 작업을 총칭해서 우리가 전처리기라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작업을 일컬어서 프리프로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은 여러 군데서 존재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데서도 인터넷 서비스를 이제 해주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그 앞에 프론트엔드 프로세서라, 그러니까 말은 다르지만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그 프론트엔드 프로세서라든지 이런 말로 이제 대신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컴파일 과정도 마찬가지로 컴파일하기에 앞서서 그 컴파일 작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소스 파일을 처리하는 컴파일러 작업의 선 앞에 선행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전처리 작업이 그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는데, 이 그림 한번 다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프리프로세서를 컴파일러의 제한에 한정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 이런 소스 파일을 우리가 처리할 때 이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컴파일러한테 넘겨지지가 않아요. 넘겨지지 않고 이 프리프로세서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썼던 그 샵 붙은 거예요. 그 이 전처리기에서 처리하는 전처리기가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샵이 붙은 건데 대부분이 이 샵 인클루드라는 샵 디파인이라는 여러분들이 배운 게 이거죠. 이런 전처리기가 이해하는 언어를 이제 이해 좀 공부해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처리기를 마치면은 이러한 샵 붙는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순수하게 C 언어로 된 소스 파일만 나오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원래 주목적의 컴파일링 작업이 일어나서 그 오브젝트 파일, 목적어 파일과 이제 실행 파일, 이그젝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그 밑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요. 이러한 프로그램 문장은 컴파일러가 처리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그 이 샵이 붙은 이 부분 있죠. 샵이 붙은 이 부분은 C 언어 컴파일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이에요. 전처리기가 이해하는 문장이죠. 프리프로세스가. 그래서 샵 붙은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샵 include stdio.h 뾰족 가로하고 그다음에 샵 define max 100.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은 프로그램에서 k는 k 플러스 100이라 안 하고 k 플러스 max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 컴파일러는 이 맥스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프리프로세서 전처리기를 거치게 되면은 전처리기에서 샵 붙은 걸 가지고 include stdio.h를 해서 그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라는 거죠. 표준 입출력. 우리가 표준 입출력 스트림 배웠죠. 그 표준 입출력 스트림의 헤더 파일에 정의된 printf라는 이 printf라는 함수. 여러분이 printf라는 함수 이게 안 만들어놨죠. 그래도 에러는 안 나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인클루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오류가 나와요. 근데 이걸 했기 때문에 프리프로세서가 이걸 이해해가지고 요 printf라는 문을 이제 추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max라는 글자를 100으로 정의 내려놨기 때문에 이 C 프로그램 문장에 max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걸 다 100으로 교체해줘요. 이걸 다 100으로 교체해줍니다. 그래서 전 처리기를 통과하고 나면 샵이 붙은 문장들은 다 사라져요. 샵 붙은 게 없어지면서 printf 문이 여기 추가됩니다. 그리고 max가 100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max가 이렇게 100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C 언어 순수하게 이제 샵 디파인이 샵 붙은 게 다 사라지고 이제 이건 순수한 C 언어로 된
이제 프로그램 소스 파일이 존재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컴파일러가 자기 본일인 컴파일을 시작해요. 이제 여러분들 전처리기라는 게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대략적으로 감은 잡았겠죠? 그래서 이런 전처리기가 처리하는 문장에 관해서 문장들 지시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요약해 본 게 요것들이에요. 요 표들인데 우리가 배운 게 요 샵 디파인과 샵 인클루드 이제 우리가 배웠죠. 요거는 우리가 배웠고 그 외에 이제 조건부 컴파일을 하게 하는 그 전처리기 명령문 지시어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undefined이라는 게 있고 if라는 else, 그다음에 and if define, if not define, line, 여러분 또 쓰는 프라그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하는 걸 간단하게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고 이외에 이제 else if라는 걸 여러분들 썼죠. else C에서는 조건문에 else if를 쓰는데 이 조건문하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전처리기에서는 샵 붙으면서 elif라는 걸 씁니다. elif 이게 else if라는 뜻이에요. 그 else if 안 쓰고 elif라고 쓴다. 이거 나중에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매크로문을 이제 먼저 다뤄보는데 매크로문은 이 단순 매크로하고 나중에 배울 이제 함수 매크로가 있어요. 먼저 이거 단순 매크로라는 걸 심플 매크로라고 그러는데 이 단순 매크로는 숫자 상수 및 텍스트 이런 것들을 기호 상수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샵이 붙고 define 하고 뒀습니다. 이런 게 이제 매크로 정의하는 건데 여기 이제 여러분이 정의해야 할 매크로를 여기다 적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호 상수가 보통 들어가죠. 기호 상수가 듣고 여러분이 치환할 이 기호 상수에 매핑 시켜줄 그 텍스트문을 여기다 적어줘요. 그래서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샵 define max size 하면 100 이러면 이제 이 100이라는 것을 max size라는 매크로로 정의를 내리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100 대신에 max size를 쓸 테니까 max size는 다 100으로 나중에 교체해줘라.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상에서 이렇게 이게 while문 같은 데서 max size를 쓰면은 이 이제 전처리 컴파일러 앞에부터 미리 처리해주는 프리프로세스에서 요 define max size 100이라는 게 이제 여기 샵하고 여러분이 추가했을 텐데 요거 합친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전처리기에서 이제 이걸 제거합니다. 제거하면서 이 max 사이즈를 다 찾아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100으로 교체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처리를 거치는 C 프로그램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이게 이제 단순 매크로예요. 단순 마크로인데 이런 단순 마크로의 이제 우리가 이점은 프로그램의 가독성, readability 혹은 이해성, understandability인데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어떤 그 매크로 이름을 부여함으로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도록 여러분이 이름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그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처럼 맥스 사이즈 이렇게 요런 게처럼 맥스 사이즈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뭔지 모르지만 최대 크기를 의미하겠구나. 이렇게 그냥 100이라고 적으면 이 100이 도대체 뭔가. 하지만 이걸 맥스 사이즈라고 해서 매크로로 바꿔주면은 심볼라이즈 이렇게 시켜주면은 이게 뭔지 모르지만 최대 크기를 의미하겠구나라는 것을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맥스 사이즈 이렇게 변경하면은 이제 디파인에서 그리고 또 이런 상수 변경이 용이해요. 예를 들어서 또 이 100을 맥스를 1000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디파인에서만 1000으로 바꿔주면 되고 이 프로그램 코드는 전혀 손댈 필요가 없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만 바꿔주면 컴파일러가 맥스 사이즈 찾아서 100으로 교체해주고 요건 컴파일러가 1000으로만 교체해주면 되죠. 즉 컴파일만 다시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이걸 이 매크로를 안 쓰고 그냥 숫자를 부여했다고 이렇게 리터럴을 직접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이제 1000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 100을 쓴 문장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찾아야 됩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해당 100이라는 숫자를 찾아서 이거를 다 1000으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100이 이 내가 의미한 100이 같은 100이냐 하는 걸 또 모르죠, 사실은. 그러니까 같은 100이면은 이제 100을 같이 썼더라도 이건 다른 의미의 100이었는데 그 잘못 바꿀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리터럴은 쓰지 말고
이런 매크로, 단순 마크로를 써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도 좋고 나중에 고치기도 편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여러분이 프린트F 쓰기 귀찮다. 그러면 프린트라고 이렇게 줄이면 돼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 3.14159 쓰기 귀찮으니까 파이는 3.14159. 그 다음에 이제 2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2파이니까 파이 값 곱하기 2.0으로 정의 내려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맥스 인터는 뭐 요거 인티저의 최대값이다. 그 다음에 end of file이다. 이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전번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맥스 스튜던트는 뭐 2,000명, 혹은 뭐 100명.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도 좋다. 그 다음에 실수의 계산의 한계. 실수가 이제 2 이상 못 간다. 이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뭐, 2 이하로 못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디지트는 0, 1, 2, 3, 4, 5, 6, 7, 8, 9를 디지트로 하겠다. 이때 요거는 빠집니다. 요거는 의미고. 그 다음에 브레킷은 요거 세 개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get character는 getC하고 stdin 표준 입력에서 입력을 받은 getC다는 얘기죠. getC는 입력 장치를 입력 스트림을 여기다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get character랑 같아요. 이게. 그 다음에 put character는 putC에다가 std out으로 내보내주는 거다. 이렇게 놓으면은 같은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get character 대신에 이걸 쓰고 get put character 대신에 이걸 쓰면 됩니다. 요거 대신에 get 캐릭터를 쓰고 요거 대신에 put 캐릭터를 쓰면 되는 거죠. printf 대신에 이걸 쓰면 되고 이거 대신에 이걸 쓰면.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쓰면 돼요. 그 대신 여러분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예제를 하나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뭐 include stdio.h 해놨고 그 다음에 define end를 end 이게 원래 여러분 C에서 end 기호 이렇게 쓰고 이렇게 오화 기호 그 다음에 not 기호 같으냐 하는 걸 체크할 때 이 기호 쓰고 다르냐 하는 거 할 때 이 기호를 썼죠. 근데 이 기호 쓰기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걸 end로 바꾸겠다 이거예요. end 오와 not 그리고 is is not 이렇게 바꾸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search 함수에서 여기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n% 두 개를 써야 될 자리에 이제 이렇게 써버리면 이해하기 더 편하죠. i가 n보다 작고 동시에 리스트 i가 키가 아니면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그냥 썼네요. 여기서는 is not 이렇게 써도 되죠. 그냥. 이렇게 is not을 정의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거 i가 n이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is로 바꾸나니까 i is n 추르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서치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서치 함수를 불러대는 거죠. 부르면서 이제 int 리스트의 원소를 하나 집어넣어주고 매개 변수 그다음에 사이즈 int n 개수 그다음에 찾아야 할 값, 키값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소출하면 된다. 그럼 이제 이걸 컴파일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요거 컴파일하면은 end 대신에 뭐로 바뀌어요? 이거가 이제 이걸로 대치돼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is 대신에 뭐가 대치돼서 들어가요? is 대신에 이게 바뀌어져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C 프로그램 같지 않죠. 그래서 C 프로그램을 다른 언어인 것처럼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게 이제 단순 마크로고, 단순 마크로는 어떤 치환 텍스트를 심플한 어떤 단어로 심볼로 기호로 바꾸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함수 마크로가 있습니다. function like 마크로, 이제 function 마크로라고 하는데 이거는 매크로가 함수처럼 4개 변수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 마크로는 약간 복잡한데 매크로를 그래서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샵을 붙이고 define하고 매크로 이제 기호나 여러분들 쓰고 그다음에 4개 변수를 리스트처럼 쫙 나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치환 텍스트 해주면 이것이 이걸로 바뀌어요. 이제 여러분 이걸 대신에 치환 텍스트 대신에 이걸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샵 define하고 square x하고 square x는 x 곱하기 x 이렇게 x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b 이렇게 스퀘어 3 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문제인지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괄호를 다 쳤냐? 뭐 이제 좀 이따 괄호를 꼭 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define sum y, xy 이래 놓고 sum y 두 개 더한 거. 그 다음에 average x, y, z 이래 놓으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3으로 나눈다. 이게 이제 average다. 이렇게 함수를 이제 이런 연산들을 어떤 함수 기호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매크로 함수로 만든 거죠. 함수 매크로로. 그 다음 max xy는 x가 y보다 크면 x 아니면 y를 리턴한다. 이거 이제 조건식이죠. 그 다음 min xy는 거꾸로죠. 자, 근데 아까 이제 왜 일일이 이런 변수마다 다 가로를 쳐줬냐면은 예를 들어서 define 해가지고 스퀘어하고 스퀘어 x를 x 곱하기 x 이렇게만 써버리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스퀘어 a 플러스 b 이러면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부터 연산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변수에는 x 그 괄호를 쳐주는 게 그 매크로 함수 정의할 때 그 안전합니다. 그래서 함수 마크로에서는 매개 변수를 모두 다 괄호로 둘러싸는 것이 안전하다. 연산에서. 그래서 이 괄호를 취하지 않으면은 그 이 예제에서 본 것처럼 그 원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왜냐하면 연산식에서 오퍼런드와 연산자가 혼합되면서 우선순위가 달라져서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예에서 본 것처럼 아까 왜 이렇게 일일이 다 변수마다 괄호를 치는지는 이제 이해하겠죠? 자, 그 함수 마크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간단한 예를. 그 다음 예제를 살펴보면서 그 이제 또 아까 그 괄호를 치는 이유하고 증감 연산자 사용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될 사항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스퀘어 x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스퀘어 다 가로를 쳤죠. 가로를 쳤으니까 스퀘어 x 하면은 뭐를 찍겠어요? x는 2로 정의 내려놓고 스퀘어 x를 치면은 4를 찍겠죠. 그 다음에 스퀘어 3을 찍으면은 9를 찍을 거고 1.2 하면 1.44. 그 다음에 스퀘어 x 플러스 3 하면은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3에서 25를 찍겠죠. 그 다음에 스퀘어 x 해가지고 찍으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제대로 값이 나오죠. 찍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이걸 잘 봅시다. 스퀘어 x 스퀘어하고 이 증감연산자 x 하는 거. 그 증감연산자 x를 치면은 이걸 하면 그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 플러스 x 곱하기 플러스 플러스 x 이렇게 찍겠죠. 이렇게 할 텐데 이 플러스 플러스 x 곱하기 플러스 플러스 x 하면 이제 여기서는 3이 되겠죠. 미리 극연산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또 하나 또 증가시키죠. 증가시켜서 또 이거 하면 이게 4가 돼버리죠. 이 4가 돼버리면서 여기도 4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9가 안 나오고 16이 나와버려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질 않고 있죠. 원래는 9를 예측했는데 결과가 9가 아니라 16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증감연산자 사용할 때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함수 마크로에서는 이 선행하는 증감연산자는 가능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꼭 필요하다면 주의해서 사용하라는 얘기죠. 문제인지 알겠죠? 자, 이런 함수 매크로의 이제 장단점을 살펴보면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함수 호출 단계가 필요 없어요. 함수를 부를 필요, 호출하실 필요 없으니까 실행 속도가 빨라져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조금 보면 알겠지만 제기함수 같은 것들이 함수 호출하면서 반복하는 거라서 이런 경우 이해하는 편하지만 굉장히 실행 속도가 늦습니다. 이런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러나 이런 매크로를 갖고 하면은 함수 호출하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실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소스 코드 이제 길이가 이제 좀 길어지는 거죠.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이 연산 같은 거는 이런 함수 매크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define min 이래 가지고 좀 이렇게 선언을 해 놓으면 이건 C에서 X가 Y보다 작은 게 true면 X를 리턴하고 아니면 Y를 리턴해라. 이거는 이제 X가 Y보다 0보다 크면 X를 리턴하고 아니면 마이너스 X를 리턴해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매크로를 쓰면은 간단한 연산 같은 것들은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직접 매크로로 대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스 코드가 오히려 그 여기서는 좀 길어지지만 실제 프로그램 소스에서는 이렇게 쓸 것 대신에 min xy 이렇게만 쓰면 되니까 오히려 더 짧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스 코드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여기 면에서는 길어지지만 여기 실제 C 소스 쪽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는 간단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래머가 정의하지 않아도 즉 define 매크로 같은 걸로 정의를 안 해도 C 언어 내부에서 내장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매크로가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빌트인 매크로고 내장 매크로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내장 매크로는 C 언어 내부에 미리 정의된 매크로인데 이런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 이제 앞에도 언더스코어가 붙어 있고 뒤에도 언더스코어가 붙어 있죠. 보통 이제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앞뒤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데이트, 타임, 라인, 파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매크로를 만나면 이건 디파인 안 해도 됩니다. 이 매크로를 만나면 현재 날짜를 그 매크로 대신에 바꿔줘요. 바꿔주고 현재 시간을 바꿔주고 요거는 이 매크로를 만나면 그 매크로가 있는 라인 번호 그 라인 번호를 치환해 줍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만나면 소스 파일의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rintf 컴파일 날짜 이래 놓고 %s를 찍어주고 데이터 하면은 컴파일 날짜는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 찍어주게 돼 있어요. 요거 대신에 이렇게 찍어주면 그 다음에 치명적 에러 발생 파일 이름은 요거, 라인 넘버는 얼마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파일 이름 요렇게 해서 printf를 하게 그리고 나서 파일 라인 넘버 찍으라 그러면 치명적 에러 발생에서 파일 이름은 그 현재고 파일 이름을 찍어주고 라인 번호는 현재고 매크로인 라인 번호를 찍어준다. 요 라인 번호 얼마다 라고 라인 넘버를 찍어준다. 그래서 현재 있는 라인 번호를 지원해준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나중에 프로그램 디버깅 할 때 많이 쓸 수 있어요. 요 라인 넘버 같은 것들은. 자, 이제 좀 특별한 마이크로가 있는데 assert 마크로라는 건데 assert 한다. assert는 선언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이런 마크로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보면 자, 봅시다. 자, 이거 나중에 이제 define, debug, 이제 debug가 debug를 define 한다. debug를 선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debug가 선언돼 있으면 if define debug가 정의돼 있다면 정의돼 있죠. 정의돼 있으면 요렇게 정의하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define assert 해라. 이렇게 assert 해라. 자, 이게 assert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assert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 내리겠다 이런 뜻이 함수 마크로를 쓰는 거죠. 근데 함수 마크로인데 이제 assert라는 마크로입니다. 그래서 if 요 assert하고 요 괄호에 들어가는 표현식 그 표현식이 true가 아니면 이런 뜻이죠. true가 아니면 이거 true여야 되는데 true가 아니란 얘기죠. true가 아니면 오류 메시지를 내줘라. 그래서 printf 해갖고 가정 해가지고 요 샵exp 이 소스 파일 %s %d 번째 줄에서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일 여기서 요 라인에서 잘못됐다. 그리고 나서 빠져나가라. exit 1 해라 이거죠. 이래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int sum에서 assert 해가지고 sum은 제로냐 하고 이제 표현식을 하나 쓴 거죠. sum이 제로냐 이게 true가 아니면 이걸 내줘라는 얘기죠.
true여야 된다는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sum은 0이어야 된다. true를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은 이게 0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int sum 해가지고 요 지역 변수 초기 값이 0이 아니라는 거죠. 지역 변수 초기 값이 0이었으면 이게 0이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올 겁니다. 그냥 리턴 제로 했을 거예요. 근데 0이 아니었기 때문에 0이 아니면 이랬죠. not exp였으니까 이게 true가 아니면 이걸 찍어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런 assert 마크를 이용하면은 그 프로그램 디버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라인에서 어떤 변수가 가져야 할 값을 선언하고 그걸 우리 프로그래머는 알죠. 요 라인에서는 요 변수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를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게 만들려면 이런 assert 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변수 값을 그 라인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assert 문을 쓰면은 assert 마크로 함수를 쓰면은 이런 디버깅 할 때 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서 요거는 이제 뭐 알아둬야 되고 요거 백슬래시를 붙인 것, 원화 표시 붙인 거는 한 줄이 넘어갈 때 이 매크로를 다음 줄로 연장할 때 이 백슬래시를 적어주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요 define이나 if define 같은 것들은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이제 공부할 겁니다. assert 마크로라는 걸 이해하겠죠? 자, 이제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좀 다뤄보기로 하죠. 또 조건부 컴파일링인데 요건 이제 조건부 컴파일을 하는 건데 if define 이런 뜻이에요. if define이 돼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define이 돼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컴파일을 지시하는 그 지시어예요. 그래서 이 if define 컴파일러한테 지시하는 겁니다. 이쪽을 컴파일 하느냐 뒤쪽을 컴파일러 하느냐 컴파일할 문장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을 경우에 해당 문장을 컴파일해라 하니 조건이 만족될 경우 그래서 예를 들자면 if define macro 이 매크로가 선언되어 있다면 문장 1을 컴파일하는 거예요. 이게 매크로 선언 안 돼 있으면 문장 2를 컴파일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 문장을 쓸 거냐 이 프로그램 문장을 쓸 거냐 하는 거를 요걸 가지고 선택하라는 얘기죠. 이게 선언되어 있으면 이제 이런 경우 어떤 때 많이 쓰냐면 내게가 이게 리눅스에서 돌아가느냐 혹은 뭐 그 윈도우스에서 돌아가느냐 이제 이런 거 할 때 이 리눅스에서 돌아갈 거다면 define 리눅스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뭐 하다가 if defined 리눅스가 define 돼 있으면 요걸 사용해라. 요걸 사용해서 컴파일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써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윈도우스 버전 이건 리눅스 버전의 어떤 라이브러리다 그러면 리눅스면은 이걸로 컴파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컴파일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디파인이 안 돼 있으면은 이걸 컴파일합니다. 요거 컴파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엇을 컴파일할 거냐 하는 것을 조건에서 선택하는 이런 때 if define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if define 이런 뜻이에요. if defined 그게 이제 define 돼 있으면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if define이 아니고 그냥 if라는 게 있어요. if 이거는 이제 define이 돼 있냐 안 돼 있냐가 아니고 그 조건을 그냥 if 다음에 그냥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true냐 아니냐. true면 이걸 컴파일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가지 말고. 그래서 그 조건 기호가 참으로 계산되면 컴파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근데 이런 조건은 보통 좀 매크로 값이든지 어쨌든 상수여야 하고 논리 관계 연산자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그런 연산자를 사용해서 그 상수가 나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define method 1 이렇게 선언하고 if method는 1이냐 하고 이게 맞으면은 true면 여길 컴파일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컴파일하면 안 합니다. 이걸 컴파일 안 해요. 왜 앞에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if 문을 항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if 조건 1이면 요걸 컴파일하고 그렇지 않고 else if가 아니라 elif라고 그랬죠. 요 elif. else if 대신 elif 씁니다. elif에서
이게 아니면 요 조건이냐, 이것도 이거면 이걸 컴파일하라. 또 그게 아니면 샵 붙이고 elif 조건 3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그거 조건 1도 아니고 조건 2도 아니면 요거를 컴파일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컴파일은 요 셋 중에 하나가 컴파일됩니다. 요 프로그램이 컴파일되든 요 프로그램이 컴파일되든 요 프로그램이 컴파일되든 세 개 중에 하나가 컴파일돼요. 그래서 반드시 if 쓰면 end if로 끝나야 됩니다. end if가 없으면 안 돼요. 요 if가 end if까지 맞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if define, 그래서 if가 들어갔을 땐 항상 if define이 됐던 if가 됐던 if가 들어가면 무조건 end if가 있고 그 if가 영향을 미치는 게 그 end if까지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elif가 else if를 줄인 거예요. C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if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if에 대한 다양한 예를 이제 보여줬죠. if하고 버전이 3보다 크면 이걸 컴파일해 주라. 버전이 3보다 이하면은 요 컴파일하지 마, 그냥 컴파일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 요 3.0 그 버전 번호 같은 거는 300, 뭐 4, 뭐 10 이런 것처럼 그 숫자로 적어줘야 돼요. 실수는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uthor는 철수. 이때 요 이중 따옴표는 안 됩니다. 이중 따옴표 쓰지 말고 그냥 author가 철수냐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중 인용 비호는 쓰지 말아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uthor가 킴이냐. 그래서 킴은 이제 어딘가 다시 또 매크로로 선언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버전이 10, 버전 곱하기 12, 500보다 크고 또 레벨은 베이직이냐. 이런 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버전이 300보다 크거나 혹은 딜럭스가 디파인 돼 있으면 디파인드 딜럭스 이건 함수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define, if define 딜럭스 대신 defined 함수처럼 딜럭스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if문을 가지고 쓸 수 있다.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if 제로라는 거예요. if 제로라는 게 있는데 if 제로는 주석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스 부분을 주석 처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석 처리할 때 이렇게 처리하는 게 있었죠. 백슬래시하고 스타 붙이고 주석하고 이거 나올 때까지 여기는 다 주석문이라고 했죠. 또 그냥 라인 단위로 주석 처리할 때는 이렇게 붙였죠. 근데 마지막 또 이렇게 주석하도 됐답니다. 샵하고 if하고 제로 해주고 if 제로하고 여기다 막 뭘 적고 나서 그 end if 이렇게 적어주면은 여기가 다 주석 처리돼요. 이게 주석문이 됩니다. 주석 처리하는 것처럼 할 수 있죠. 이제 알겠죠? 어쨌든 그 다음에 그 if 이제 이렇게 다 썼으면 반드시 end if로 끝내줘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 조건부 컴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디버깅하는 이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define하고 debug는 1 이렇게 이제 선언했죠. 그래서 if debug가 1이면 1 맞죠? true가 됐죠. 그러면 이걸 컴파일해요. 이걸 컴파일합니다. 아니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하고 define, sharp define하고 debug 이렇게 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놓고 sharp if debug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했을 때는 if debug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그 아까 우리가 배울 때 뭐죠? sharp하고 if def, if define debug 이렇게 적는 게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define debug는 1 이래 놓고 이렇게 쓰든지 define debug 해놓았으면 if define debug 이렇게 해서 debug이 정의되어 있으면 이제 이걸 해줘라. 그러면 이걸 이렇게 대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놨죠. define debug 해놓고 이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똑같 이렇게 1로 해놓고 이렇게 하든지 그냥 숫자 쓰기 귀찮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if define을 요거 쓰면 돼요. 그럼 이렇게 요거 대신에 아까처럼 defined라는 걸 그냥 써도 되지 함수처럼 if defined 가로치고 매개변처럼 debug 이게 debug가 선언되어 있으면 true면 이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걸 컴파일하라. 이거 다 세 개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이해하겠죠?
자, 그리고 그 undefined이라는 undefined이 있고 또 여러분이 쓰는 그 프래그마라는 게 그 스튜디오 프로그램하든 이제 프래그마라는 걸 쓰고 있죠. 그 undefined는 매크로 정의 앞에 했던 거를 취소하는 거, 해제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define, debug 해가지고 debug을 정의해 놨는데 이제 이 메인 프로그램에서 if define debug가 정의되어 있으면 이거를 컴파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거를 컴파일 합니다. 그러니까 디버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컴파일해서 만약 D 선언이 안 됐으면 이거 컴파일 안 합니다. 없어지는. 근데 여기서 이제 undefined debug 해버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게 없어진 거예요. define debug을 해제한 거죠. 정의를 취소해버린 거기 때문에 if define debug 했을 때 debug이 정의되었습니다는 컴파일 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면 리턴 제로로 넘어가서 이게 컴파일 됩니다. 문제인지 알겠죠? undefined는 앞에 define 한 것을 해제하고 취소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때는 undefined 써라. 그래서 그때 필요할 때는 define해서 컴파일할 거 쓰고 또 필요 없을 땐 undefined해서 그 불필요한 거 막아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프래그마라는 거는 그 여러분들 그 여기서 얘기 안 해요. 앞에서 얘기하는데 프래그마는 그 시스템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윈도우에서 프래그마가 어떤 의미냐 하는 거는 윈도우에서 살펴보고 리눅스에서 프래그마가 뭔가 리눅스에서 설명한 걸 가지고 참조를 해서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hop include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많이 썼었죠. 그래서 이거 지정된 파일을 읽어가지고 그 위치에 삽입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shop include 이제 이거를 쓰게 되면은 뾰족 가루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요 이중 인용 보호를 가지고 파일 이름을 적는 경우가 있어요. shop include에서 이 뾰족 가루를 쓰게 되면 표준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shop include 그래갖고 여기 뭐 stdio.h 그리고 이거 뾰족 가루로 돼 있죠. 이 뾰족 가루로 돼 있는데 이 뾰족 가루가 돼 있는 파일은 이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디렉토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뭐해서 그 밑에 가서 찾아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표준 디렉토리 즉 정해진 디렉토리 언급은 안 했지만 경로 표시 루트부터 경로 표시를 안 했지만 그 어디에 있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 디렉토리에 가서 찾는 개념이 그 뾰족가루를 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뾰족가루 써서 하는 파일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개 include 파일은 여러분들 쓰는 건 뾰족가루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include 시키고자 할 때는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갖다 놓지를 못하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러분도 뾰족가루 쓰면 돼요. 그 밑에 갖다 놓으면 이제 그렇지 않고 여러분 현재 프로그램이 있는 디렉토리 여러분 지금 수행 파일이 소스 파일이 있는 그 어딘가 뭐 밑에 여러분들 소스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요 소스 파일과 같은 디렉토리에 그 파일을 놔두면은 요 뾰족 가루를 안 쓰고 요걸 쓰면 됩니다. 이중인용도. 그건 현재 소스 파일이 있는 현재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찾아라 이거죠. 그 현재 그 파일이 현재 수행되고 있는 수행 파일이 있는 거기서 요걸 찾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파일을 지금 인클루드 될 파일을 현재 수행 파일하고 같은 디렉토리에 놓으면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뾰족가루 쓰면 여러분 못 찾습니다. 그때는 뾰족가루는 이미 다른 딱딱 정해진 경로로 해서 디렉토리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놓든지 아니면 이 이중 따옴표를 통해 가지고 현재 수행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에다 갖다 놓든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써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인지 알죠? 그래서 이 표준 디렉토리라는 것은 include라는 환경 변수가 지정하는 디렉토리로서 보통 이제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현재 디렉토리를 하려면 이제 이중 따옴표로 아니고 이중 따옴표로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현재 디렉토리 여러분들 .c가 있는 이 디렉토리가 아닌 다른 디렉토리 여기가 A 디렉토리고 여기가 B 디렉토리고 여기가 C 디렉토리다. 그러면 여기에 프로그램 .c가 있을 때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냥 이렇게 한번 붙여놓으면 돼요. 여러분 소스
수행 파일과 같은 위치에 있음. 근데 이거를 여기에 갖다 놓겠다. 내가 한 헤더 파일을 여기다 갖다 놓겠다 그러면 현재 디렉토리에서 하나 부모한테로 가서 거기서 C 밑에 뭐.h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즉 이런 식으로 그 경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새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로를 여러분 헤더 파일이나 여러분 인클루드 될 파일을 집어넣고 싶은 디렉토리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 경로를 다 완전한 경로를 다 절대 경로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럴 때는 이중 따옴표로 할 수 있어요. 현재 파일에 놓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정해서 놓든지 아니면 표준 디렉토리에 갖다 놓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도를 써서 여러분들이 include 파일의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중 소스 파일이라는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프로그램을 짤 때 .c 해가지고 하나만 짜가지고 그 파일 하나에다가 여러분이 동작시키는 프로그램 다 집어넣어놨죠. 함수 같은 것들을 메인하고 함수들을 다 집어넣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단일 소스 파일로 만들면은 파일 크기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 크기가 커지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기도 힘들고 디버깅할 수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스 파일을 나중에 다시 사용하니까 재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이런 재사용을 하려면은 함수를 하나하나 모듈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모듈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서로 관련된 코드만을 모아서 하나의 소스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소스 파일을 인클루드 시켜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인클루드 배웠으니까 인클루드 시켜버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프로그램 다시 짜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런 경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모든 함수당 .c.c에서 파일을 하나씩 다 따로 제공해 줍니다. 파일. 그럼 이제 함수가 10개면 파일이 10개가 나오죠. 그래서 인클루드를 10개를 다 쓴다면 인클루드를 10개 하면 되는 거고 인클루드를 이 중에 3개만 쓰겠다 그러면 인클루드 3개 해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요 함수와 요 함수가 연관돼 있다 그러면 요거를 한 개의 파일로 집어넣어주고 요거를 또 요거 한 개, 요렇게 한 개의 파일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클루드 3개만 시켜주면 되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얘는 요것만 필요하다 해서 못 갖다 써. 이거 그냥 전체를 다 갖다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클루드. 그럼 이제 얘는 안 쓰는데 낭비가 되죠. 그 대신에 이제 인클루드 할 게 적어지죠. 가장 좋은 게 그러니까 함수마다 파일을 하나하나 독자적인 C 파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소스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다 인클루드 시켜주면 좋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인클루드가 많아지니까 또 단점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재사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즉 왜냐하면 모듈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 메인 프로그램에서 요게 필요하다 면 요거를 갖다 인클루드 시켜주고 나중에 요것만 필요하다면 요것만 인클루드 시켜주면 되고 나중에 요게 필요하다면 요것만 인클루드 시켜주면 되고 이거하고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요거 인클루드 시켜주고 요거 인클루드 시켜주면 돼요. 여러분이 다시 또 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소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스 파일을 여러 개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이 인클루드해서 갖다 쓰는 이렇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수정도 편하고 즉 그 모듈 그 소스 파일이 있는 그 소스 프로그램이 있는 그 함수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수정할 필요는 없죠. 굉장히 용이해진다. 수정과 변경 같은 게 용이하고 그리고 나중에 컴파일만 다시 한번 해주면 되죠. 요것만 다시 컴파일해서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다중 소스 파일을 하면은 이 소스 파일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모듈화 시켜 놓으면은 이 소프트웨어 재사용할 때 재사용에 굉장히 유리하게 돼서 프로그래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함수당 소스 파일 하나 만들어서 파일을 여러 개 만들어서 컴파일하는 방법. 이거 이제 비주얼 C 풀풀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개의 소스 파일을 어떻게 해서 컴파일하는 거는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xn승, 이 c는 이걸 제공 안 해주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통 그 power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쓰죠. 물론 c는 지금 제공해 주는데 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더블하고 power라는 함수가 이렇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런 파워를 만들 때 이제 power.h라는 include 파일, 헤더 파일 하나 만들죠. 여기에는 이제 파일명과 그 일종의 그 인터페이스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타입, 파일의 함수의 헤더만 들어가 앉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갖고 왜냐하면은 이 power.h를 이렇게 인클루드 시켜줘 버리면은 이 프로토타입을 선언해 요 위치에 인클루드된 위치에 요게 딱 들어갑니다. 그럼 프로토타입이 선언돼 버리죠. 프로토타입이 선언돼 가지고 얘가 이제 그래서 파워 x 플러스 y를 쓸 때 요 더블 파워 요걸 쓰게 되면은 얘가 이제 멀티플 컴파일 하면서 다중 소스 파일 하면서 얘를 갖다가 밑에다가 메인 뒤에다가 더블 파워 해가지고 일단 갖다 붙여줘요. include power.h에 요걸 집어넣어 주면은 요것이 프로토타입 선언해놨기 때문에 요 power.cs 찾아다가 갖다 넣습니다. 그 대신에 이 두 개를 컴파일을 같이 해줘야 돼요. 두 개를 동시에 컴파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이제 편리해질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헤더 파일을 이중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매크로 사용하는 걸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 1.h라는 헤더 파일이 common.h라는 헤더 파일을 또 인클루드 하고 있을 경우 프로그램 1.c라는 게 프로그램 1.h와 common h를 인클루드 하게 되면 common h가 이중으로 인클루드 되죠. 즉 무슨 얘기냐면 그 프로그램 1.h가 여기 프로그램 1.h에서 include 요게 이제 프로그램 1.h라고 프로그 1.h를 할 때 얘가 common h 샵 include common이라는 거를 헤더 파일을 include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ommon이라는 헤더 파일이 있고 common.h란 그리고 이제 여기 프로그램 1.c 프로그 1.c가 있다. 그럼 여기서 샵 include 프로그 1.h를 include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common.h가 비해서 common.h도 include 했어요.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 1.h를 include 했으면 이미 프로그램 1.h가 common.h를 include 했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얘 모르죠. 프로그 1.h가 common h를 include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1.c의 아닌 그냥 프로그 1.h, common h를 다 include 하다 보니까 common h가 프로그 1.h를 include 해서 하다 보면 얘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프로그램 1.h include 하고 거기다 또 common h까지 include 하고 또 common h를 또 include 합니다. 프로그램 1.c에서. common.h가 두 번 include 되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 컴파일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이중 헤더 파일이 되는 거를 그래서 보통 모든 헤더 파일은 이런 이중 포함 방지를 위해서 헤더 파일의 제일 처음에 자기가 어떤 이름을 붙여서 샵하고 if not define if not define 헤더 이건 여러분 이름을 하나 줘도 상관없어요. 뭐라고 이름 줘. 이제 보통 이런 걸 붙이죠. 앞에다가 이 헤더가 define 안 돼 있으면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define 똑같이 이렇게 이 줄을 보통
그 헤더 파일엔 요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 이름이 다 달라지는데 요거는 헤더 파일명을 보통 붙이긴 붙이는데 그 앞에 이제 샵 이런 아니 언더스코어 붙여가지고 그래서 if not defined header, define header 이게 붙여 들어가고 이제 요 include 할 프로그램이 여기 이제 기술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end if 이렇게 되죠. end if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처음에 당연히 처음에는 컴파일 할 때 헤더가 디파인 되어 있지 않았겠죠. 디파인 헤더가 안 돼 있었어요. 우리가 디파인 헤더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니까. 처음엔 디파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디파인 됩니다. 안 돼 있으면 이걸 디파인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컴파일 하는 거죠. 인클루드 시키는 거죠. 인클루드 시킨다는 얘기. 그래서 end if 여기까지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똑같은 거, 요 헤더 파일을 요 헤더 파일 그 예를 들어 c.h라는 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또 시키려니까 이게 디파인 돼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인클루드 할 때 안 돼 있었을 때 이 디파인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디파인 돼 있어요. 디파인 돼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처음 또 인클루드 하려고 그러면 두 번째 인클루드 할 때 여기서 걸리죠. not defined 됐으면은 디파인해서 이걸 인클루드 하는데 디파인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end if 빠져나가 버립니다. 디파인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인클루드 돼 버리면 그 다음엔 인클루드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헤더 파일은 모든 헤더 파일은 앞부분에 if not define하고 이 심볼 그 헤더 파일을 명나 유사한 그 이제 대문자로 이루어진 그 심볼이 들어 있고 if not define 하면서 define 해버리고 여기에 이제 include 할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en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include 시켜주면은 이제 이게 define 됐기 때문에 이 if not define에서 추루가 안 돼서 이 end if를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는 이게 include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대개 헤더 파일 이중 포함 방지를 위해서 이런 if not define하고 define을 헤더 파일은 앞부분에 다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C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모두 다뤘어요. 그래서 못 다룬 것이 좀 있다면은 그 이제 운영체제하고 운영체제의 중요한 그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는데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통신, 즉 IPC라고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프로세스와 IPC에 관련된 시스템 콜, 이게 C로 돼 있거든요. 이 시스템 콜을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C 언어라기보다는 그 운영체제와 연관돼서 즉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하는데 가깝기 때문에 여기선 생략하기로 하고 그 운영체제 쪽에서 이제 공부하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C는 일단락을 짓습니다. C어는 여기서 이제 끝을 내고 다음 강좌부터는 자료 구조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를 다룹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C는 여기서 땡입니다. 수고하셨어요.